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소단원 2단원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34페이지를 펴세요. 공책도 준비하세요. 자,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소영이네 가족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열었다. 자, 소영이네 가족 4명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소영이 동생 같아 보이는 남자아이 먼저 볼게요. 귀여운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엄마는 반대야. 강아지 밥도 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니?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배설물을 잘 처리하고 밥 주기와 목욕시키기는 순번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명이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영이네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찬성하는 사람은 우선 몇 명이 될까요? 네, 찬성하는 사람은 소영이 동생과 소영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같이 놀면 좋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그렇죠. 엄마와 아빠인데요.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나요? 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와 강아지 돌보는 일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는데 맨 처음으로 이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소영이네 가족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 똑같지 않고 갈등을 겪고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요. 그러면 이 갈등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렇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볼게요. 소영이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이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정치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정치의 형광펜 그어주시고요. 필기 시작할 테니까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우선 타이틀 먼저 적읍시다.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자, 지금 우리가 정치의 뜻을 읽었어요. 정치. 정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었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요? 원만하게 큰 충돌과 싸움 없이 해결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정치의 뜻이고요. 여러분이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으로 생각나는 장면,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국회의 회의 모습이나 아니면 청와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면서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하지만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선생님이 적어 줄 텐데 여러분은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짠!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점 그냥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지역에서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일이 생활 속 정치의 한 예이다. 학교에서 또는 지역에서 생활 속에서 정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가정에서, 학급에서,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볼게요. 우선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제가 신발장을 정리할게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족회의죠. 가정에서는 가족회의. 자, 학급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많이들 하는 청소당번은 어떻게 정할까요? 모든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요. 학급회의죠? 학급회의도 정치라는 거예요. 생활 속 정치. 그 다음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친구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전교 어린이회 선거 모습이죠. 전교 임원 선거. 선거도 생활 속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역에서 여기 딱 써져 있네요. 주민회의. 안건은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런 안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트에 예시 좀 적고 넘어갈게요. 사례. 우선 가정에서는 학급, 학교, 마지막으로 지역 있었죠? 가정에서는 가족회의, 학급에서는 학급회의, 학교에서는 전교 임원 선거, 지역에서는 주민회의. 안건은 굳이 노트에 적진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아까 했던 건데요. 생활 속 정치의 사례 찾아보기. 가정에서 가족회의. 똑같은 걸 계속 적게 되네요. 여러분은 굳이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회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아까 본 것처럼 반려동물을 기를 것인가 안 기를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학급에서는 뭐 급식은 어떤 순서로 먹을 것인가, 우리 반 규칙은 어떤 것들을 정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학교에서는 전교 어린이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논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 학교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지역에서는 아까처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환경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은 어디다 지으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과 오늘날의 차이가 나왔네요. 옛날에는 왕 또는 양반 또는 관리들만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신분 자체가 많이 없어졌고요. 재산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밑줄 칠게요.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민주주의의 의미가 나왔어요. 우리 앞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죠.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뜻을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 첫 번째, 학생자치회. 두 번째, 주민자치회. 세 번째, 시민공청회. 네 번째, 지방의회.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또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인간의 존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든지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두 번째,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한정적인 예시일 뿐이고요. 자유라는 건 먹는 자유, 말하는 자유, 행동하는 자유, 가고 싶은 곳 가는 자유, 굉장히 다양한 자유가 있고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민주주의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평등. 책은 누구나 똑같이 일주일에 5권씩만 빌릴 수 있어요. 우리 평등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누가 차별받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평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노트 다시 펴시고 아까 37쪽이랑 이어서 필기하도록 할게요. 민주주의의 뜻과 기본 정신을 적어볼게요. 아까는 정치였고 지금은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교과서 37페이지 보고 읽고 있어요.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유, 평등, 인간 존엄.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자유는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게 바로 자유예요. 그다음 평등은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죠. 자, 여기까지 생활 속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39쪽 볼게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 시흥만 해도 시흥 시민들이 한 번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한다.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자, 직접 뽑는다. 어떤 것이 생각나죠? 그렇죠. 직선제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직선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직선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4가지 나왔어요. 선거의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 이거는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한다. 자, 중요한 키워드 몇 개 나왔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는 이 페이지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보통선거 먼저 볼게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그런데 이게 지금 만 18세로 바뀌었어요.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로 바뀌었습니다. 좀 내려간 거죠. 만 18세는 19세니까 고3도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평등선거. 여기 꼭 여러분 교과서 고쳐 놓아주세요. 평등선거.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이 2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한 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선거.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누가 대신 가서 해줄 수 없어요.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중요하니까 노트 펴시고, 민주주의의 꽃. 꽃이니까 꽃. 선거. 자,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다는 게 선거예요. 그러면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만 적어볼게요. (2번) 평등선거, 3번 직접선거, 4번 비밀선거. 보통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평등은 한 사람당 한 표씩만. 직접은 내가 직접. 비밀은 아무도 내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없음. 자, 넘기니까 다음 시간 내용 나오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정치의 사례부터 먼저 찾아봤고요. 그 다음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뜻, 민주주의 기본 정신, 그리고 선거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덜 쓴 사람 일시정지, 다음 밑부분 덜 쓴 사람 일시정지.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